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육의 정석 청아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학점은행제 교육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학점은행제는 대학에 가지 않고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학점을 쌓기 위해서는 교육원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학점은행제 교육원이 무엇인지, 어떤 교육원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그 교육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학점은행제 교육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볼게요. 학점은행제는 대학교에 가는 대신 다양한 경로로 학점을 쌓고 이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듣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이어나가야 되는데요. 이 교육원들은 교육부에서 인증받은 기관이어야 되고 그곳에서 제공하는 과정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점을 부여해요. 즉, 여러분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다고 한다면 공인된 교육원에서 수강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는 거죠. 흔히들 헷갈려하는 게 cb.or.kr, 여기 홈페이지에서 수강을 듣는 게 아닌가요? 라는 말들을 듣곤 하는데요. 이곳은 대학교로 따지면 행정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업이 열리지 않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교육훈련기관을 조회하거나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부터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학점은행제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직접 교육기관에 상담을 해서 교육원 자체에서 수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교육기관은 어떻게 찾아보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cb.or.kr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표준 교육과정, 교육훈련기관 조회, 듣고자 하는 과목명 등을 검색을 하면 인증받은 교육원이 쭉 뜨게 될 텐데요. 교육원을 통해 바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 플래너 없이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은 저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표 번호를 통해 연락을 해야 되고 연결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한 학습자 스스로 과정 전체를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둘째, 지금처럼 저나 다른 플래너를 통해서 교육원을 안내받고 수강 등록을 하는 방법이에요. 플래너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혼자 할 때보다 조금 발생해요. 적게는 6만 원, 많게는 9만 원까지요. 개인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시작하는 과정부터 끝나는 과정까지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커리큘럼이나 학습 계획을 스스로 설계하지 않아도 되고요. 과제나 시험, 성적 관련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학사, 전문학사, 그리고 자격증 등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또 국가기술 자격증의 응시 자격을 만들기도 하고요.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학습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싶다면 해당 과정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찾아야 되고, 자격증 취득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자격증 과정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전공 종류는 학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경로로 미리 학점을 쌓을지 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주의사항도 있는데, 고졸에서 전문학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 교육원에서 20과목까지만 수강할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고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점은행제 교육원 종류는 무수히 많아요.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교육원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난이도, 금액, 과목 등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걸 혼자서 파악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 교육원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선택 시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교육원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학점은행제 교육원은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은 교육원이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확인된 곳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인증되지 않은 교육원에서 수강을 하실 경우에는 학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인증된 교육원을 선택해야 돼요. 두 번째, 과정의 다양성을 확인하세요.
원하는 전공이나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이 교육원에서 제공되는지를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교육원마다 개설되어 있는 전공 종류가 달라요. 또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난이도나 학습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행정 처리나 학사 일정 등을 개인적으로 안내해 주는지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의 선택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특히 바쁜 직장인분들이라면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교육원이 더 유리합니다. 일정을 맞추기 쉽고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온라인으로 개설되어 있는 전공으로는 경영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체육학, 컴퓨터공학, 미용학 등이 있는데 사회복지학 같은 경우에는 실습이 있어요. 이 점 유의하시고 전공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학 계열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100% 개설되어 있지가 않아요. 금액도 일반 과목에 비해서 높고요. 이 점 유의하셔서 전공 선택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목표 설정이 중요해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것인지 자격증을 취득할 것인지를 미리 설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원을 선택하세요. 목표에 맞는 전공과 자격증 과정을 선택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습 계획을 세워라는 점이에요. 학점은행제 교육원에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지만 그만큼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일정에 맞춰 꾸준히 학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꾸준히 수업을 들으며 진도를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교육원 상담이나 청와쌤을 적극 활용하세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개인마다 목표하는 바가 다르고 소요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원에서는 학습 방법이나 전공 선택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니 이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학점은행제 교육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원을 선택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목표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